안녕하십니까, 리머시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 뭐냐, 고르다 보면 욕부터 나오는 가습기입니다. 왜 욕부터 나오냐, 일단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좀 건조합니다. 손발에 막 거스러미가 생겨. 보세요, 이렇게 손끝에 막 자꾸 갈라져. 그리고 이런 거 참고 출근했더니 회사 MZ 동생이 딱 오자마자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해요? 요즘 안 좋아요?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이렇게 합니다. 욕이 막 나올 것 같죠. 그래서 황급히 집에 가서 작년에 샀던 가습기 꺼내서 물 넣고 딱 전화넣는데 왜 안 나와 이거? 아우 빡쳐. 여기서 욕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급하게 유튜브 추천받아가지고 아무거나 살려고 딱 봤더니 초음파식은 세균이 퍼지니, 가열식은 전기가 많이 먹고 시끄러우니, 기화식은 필터 관리가 어려우니 사지 마라. 대체 뭘 사야 돼 그럼?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쉽게 뭐 사면 되는지, 뭐가 좋은지 종류별로, 장소별로 딱 알려드릴게요. 바로 알아보시죠. 가장 첫 번째, 제발 비싼 거는 사지 마세요.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청소기는 로봇 청소기,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되고 대세가 되면서 삶이 정말 편리해졌지만 구매 가격, 단가 자체는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휘발유보다 최소 300 이상 비싸고요. 로봇 청소기 요즘 100, 200 우스울 정도예요. 요즘 가습기도요, 가열식의 장점, 초음파식의 장점, 이런 걸 섞은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될까 말까 움찔움찔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자동차나 청소기처럼 사시사철 쓴다면 괜찮아요. 비싸도 뽕 뽑을 수 있겠지만 가습기 언제만 씁니까? 보통 가을, 겨울. 가을도 요즘 거의 없으니까 겨울 한철에만 쓰죠. 여유가 된다면 이런 복합식 가습기, 하이브리드 가습기 써보는 거 나쁘지 않지만요, 50만원 이상 가습기 태울 바에 저렴한 가습기 2개, 3개 사서 방방방마다 두고 쓰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청정기처럼 하나로 전체를 때우려고 하기보단 조그만 거 2, 3개를 두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거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가습기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요. 가습기는 크게 가열식, 기화식, 초음파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복합식 가습기는 말 그대로 복합식이니까 빼고요. 근본인 세 가지. 세 가지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라기보다는요, 각각의 장단점이 확실해서요, 가습기가 필요한 장소에 맞게 쓰면 됩니다. 옳다 그르다가 없어요. 자, 가장 먼저 가열식. 물을 끓여서 습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밥솥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밥솥 안에 물이랑 밥이랑 넣으면 얘가 안에서 압력으로 가열되면서 증기가 나오죠. 그런 겁니다. 덕분에 생기는 장점, 세균 걱정이 없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 100도씨로 팔팔팔팔 끓어주니까 그 수증기가 방출되는 거다 보니까 저처럼 비염이 심하거나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쓰기 좋죠. 그리고 가습량이 진짜 많습니다. 단점, 뜨거워서 아이들한테 위험할 수 있고요. 전기료 그리고 구매 비용도 상당히 크다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하나 꼽고 싶은 단점인데, 아까 말했던 장점, 가습량이 많다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거실처럼 넓은 공간에 쓰기는 정말 좋은데 조그만한 방에서 쓰다 보면 너무 습해져. 아무리 최저로 걸어놔도 순식간에 7, 80% 거의 여름철 습도로 올라가 버리곤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화식 가습기인데요, 얘는 빨래를 널어서 수건을 적셔서 습도 조절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에요. 아직도 그렇게 가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학생 때까지 그랬었는데요, 자기 전에 커다란 그릇이나 대야 같은 거 가져오고 수건을 이렇게 옷걸이 같은 걸 걸어서 딱 담거나, 그러면 수건이 물을 빨아 올리면서 얘가 증발이 되면서 습도를 맞추는 방식인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좀 귀찮고 불편하다 보니 기화식 가습기라는 게 나왔습니다. 종이 필터나 플라스틱 디스크를 물에 계속 적시면서 여기 내부에 선풍기 바람을 계속 불어줍니다. 그럼 얘가 증발이 더 잘 되겠죠. 그걸로 실내 습도를 올리는 방식이에요. 물이 자연 증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세균 걱정이 적고 전기료 적게 들고, 단점은요, 습기가 퍼지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청소를 잘 안 해주면 걸레밥 냄새, 쉰 냄새 엄청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초음파식 가습기. 이게 가장 대중적인 거죠. 엄청 빠르게 떠는 초음파 진동으로 물을 쪼개고 튀겨서 이걸 안개처럼 분사해 물 입자를 공기중으로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가장 빠르게 가습이 되고요, 전력 소모도 적고, 진짜 가성비만 따져보면 원탑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텀블러 세척 안 하고 이걸로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떡볶이 국물도 마시고 하다가 닦아줘야 되는데 하루라도 닦는 거 까먹고 그대로 두고 거기에 물 따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거의 뭐 변기보다 더 더러워지는 그냥 세균 덩어리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초음파 가습기도요, 물통 세척을 안 해주고 물만 계속 보충해서 쓰다가는 곰팡이 피어오르고 냄새도 나고, 무엇보다도 가습량이 세 종류 중 가장 적습니다. 가습이 빨리 되긴 하지만 좀 적어요. 자, 그러면 가습 능력, 관리 난이도, 가성비, 요거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습 능력 순위는 이렇게 되고요, 가습 난이도는 이렇게 되고요, 가성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에게 맞는 가습기를 고르면 될 텐데, 야 이거 봐도 뭔지 모르겠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장소별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저처럼 사무실 책상 위에 두거나 침실 같은 좀 좁은 공간, 제한된 공간에서 부담 없이 쓰겠다 라고 한다면 초음파식 가습기 추천드립니다. 한정된 범위를 빠르게 습도를 올려주다 보니까 약간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각도 조절이 되는, 왼쪽 오른쪽 혹은 위아래 이런 식으로 각도 조절이 되면 딱 내가 원하는 가습이 어디만 되면 돼요. 내 주변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내 침구류까지 축축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내 키보드 축축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고요, 내부 세척이 쉬운 분리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 듀플렉스 초음파 가습기입니다. 가격 39,800원이고 용량 4리터, 분무량 최대 400cc, 연속 사용 시 최대 10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초음파로 튕겨낸 물은요 입자가 무겁습니다. 이게 왜 무거워? 물이 눈에 보인다? 그럼 당연히 무거운 거겠죠. 안 보여야 공기 중에 흡수가 돼서 날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무거운 물입자가 멀리 못 가기 때문에 분무량이 많고 대용량이어야지 그나마 좀 촉촉한데 느낄 수 있어요. 얘는 4리터 대용량에 분무량도 넉넉한데 가성비가 좋아서 저도 3년 정도? 3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 고장도 안 나. 전체를 분리해서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어 좋았고요. 360도 각도 조절 가능한 토출구가 2개나 있습니다. 멀리 가지 못하는 대신에 이렇게 양방향으로 골고루 뿌릴 수 있다 보니까 가습 능력이 꽤 좋아요. 사무실 책상이나 잘 때 협탁 위에 올려두고 잔다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공간은 가습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습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초음파 가습기답게 무작정 가습량을 높인다면 주변만 흥건해질 겁니다. 그래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쓰려면 개인적으로는 베개에 꼭 수건 하나 정도 깔아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 얼굴 뽀송뽀송해지는 거 좋지만 일어나는데 옆에 베개 축축하면 기분 안 좋겠죠. 그리고 좀 꿀팁인데 좀 더 넓은 공간을 초음파 가습기로 가습시키고 싶다 라고 한다면요, 탁상용 선풍기 여름철에 쓰던 거 있잖아요. 안 쓰는 거 있으면 가져오셔서 요 앞에 두고 같이 쓰면 방향을 잘 맞춰 써주시면 이 물을 먼 곳까지 보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넓은 공간. 집안 전체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가 있는 집은 가열식 가습기 강추드립니다. 가열식은 일단 물을 끓여서 증기를 퍼뜨리다 보니까 거실이나 안방처럼 좀 넓은 공간에 습도를 균일하게 퍼뜨리기 좋아요. 특히 아기 있는 집. 저희 집도 4살 아기랑 1살 아기가 있어가지고 거실 가습기는 무조건 가열식을 트는데요. 추천 제품은 조지루시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가격 329,000원, 용량 4리터, 연속 사용 8시간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후기. 제가 공감이 정말 많이 가서 가져왔는데 초음파식 가습기를 썼는데도 건조하더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그냥 얼굴에 대고 쓰면 오히려 일어나면 얼굴이 미스트 뿌린 것처럼 촉촉한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마 이분은요 어딘가에 올려두고 공간 전체를 가습하는 용도로 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습이 되는 게 맞아? 가습량을 높였더니 뭐야 주변만 축축해지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께는 조지루시 강추드립니다. 일단 100도로 끓여서 세균, 곰팡이 걱정 없고요. 다른 가열식 가습기들은 이걸 그대로 방출해서 이 수증기 나오는 부분, 요 위에 부분 여기다 손대면 엄청 뜨겁습니다. 진짜 위험해요. 온천물이 팡팡 터지는 것처럼 뜨거운 물이 튀는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루시는 65도 정도로 좀 식힌 후에 이걸 내보내기 때문에 아이가 있어도 화상 걱정은 좀 덜 수 있다. 겨울에 틀면 이 위에 부분이 좀 뜨끈뜨끈한 정도. 그렇다고 막 손 갖다 대지 마세요. 그거보다 좀 더 뜨겁습니다. 필터 관리 필요 없고 그냥 밥통 뚜껑 열듯이 열어서 물 충전하고 청소할 땐 구연산 물에 넣어서 세척 모드 누르면 알아서 관리됩니다. 오래오래 안심하고 쓸 가습기 찾는다면 가열식만한 게 또 없는데요. 넓은 거실이나 사무실 요걸로 커버가 다 됩니다. 다만 이 조지루시 다 좋은데 생긴 게 좀 이게 뭐야 이게. 저는 이거랑 DDO 랩 쓰고 있는데요. 요것도 쓴 지 좀 됐어요. 한 2년 넘었을 겁니다. 생긴 건 솔직히 DDO 랩이 조금 더 예뻐가지고 요거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사무실에 쓰고 있어서 바로 가져와 봤고요. 조지루시는 용량이 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다 보니까 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DDO 랩도 나름 가성비가 좋아가지고요. 사무실에 쓰실 분들은 요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더 넓은 공간 사무실에서 좀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알아보세요. 바로 기화식 가습기입니다. 사실 기화식 가습기는 오늘 소개를 안 할까도 싶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열식처럼 보글보글 끓는 소리도 안 나고 그리고 넓은 공간을 가습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가격도 가열식이랑 비슷하면 좀 저렴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게 필터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종이 필터형은 쓰다 보면 여기 밑에 그 노란색 뭐라고 해야 되나, 때국물은 아닌데 이 물 속에 있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좀 안 예뻐집니다. 냄새도 나고요. 이거 냄새 안 나려면 필터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필터 구매 비용 또 들고, 그럼 남는 건 종이 필터형이 아닌 벤타 에어워셔나 샤오미 스마트미 가습기처럼 이 플라스틱 디스크가 돌아가면서 여기에다가 바람을 쬐주는 이런 형태인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안 해주면 물때 끼고 냄새 장난 아닙니다. 이 주기가 좀 다르다 뿐이지 관리가 필수예요. 그래서 식기세척기가 집에 있으시다면 좀 큰 거, 필터도 좀 크거든요. 이걸 통째로 넣고 돌릴 수 있는 식세기가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것도요 70도 이상의 고온으로 하게 되면 플라스틱이니까 디스크가 휩니다. 그래서 저온으로, 세제는 넣어줘도 안 넣어줘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좀 저온으로 식세기를 돌릴 수 있다면 벤타 에어워셔 추천드리고요. 벤타 에어워셔 좋다는 건 들어봤지만 좀 너무 비싼 것 같다,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마트미 가습기 요것도 써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저도 집에서 요거 2개 쓰고 있거든요. 물론 식세기로 세척해주는 건 필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습기 종류별 장단점과 추천 제품을 알아봤는데요. 가습기는 방식별로 장단점이 명확하고 상황마다 맞는 제품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초음파식은 책상 위나 좀 좁은 공간 청소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필터 교체형이라면 필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꼭 갈아주세요. 어차피 이 종이 필터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게 쓰시고요. 두 번째, 가열식 거실이나 좀 넓은 공간 쓰기 좋습니다. 다만 보글보글 끓는 소음이 좀 있고요. 가격이 가장 비싸다는 거. 세 번째, 기화식 가습기 거실 넓은 공간 쓰기 좋습니다. 소음도 없고요. 가성비가 참 좋아요. 하지만 관리가 좀 귀찮다.
괜찮다는 단점도 있고요. 이렇게 장단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그런 가습기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추천 내용과 가습기 구매 가이드는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놓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촉촉한 가을 겨울 나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